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사업화연구센터 글로벌 R&D 연구팀 팀장 윤성욱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와 기술의 경계를 넘어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경제 시대로의 진입과 그리고 기후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178개 국가에 대해서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 배출량의 관계를 도식화해 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1인당 탄소 배출량이 큰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시계열로 나열해 보면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경제 성장 후발국들은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경제 성장은 지속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그런 탄소 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탄소 경제 진입으로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탄소 경제 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갖는 한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까지의 촉방 기한 등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저렇게 정부 주도 정책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기술을 선정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탄소 중립 기술을 육성하는 그런 방향을 결정했고요. 2024년도에는 17대 탄소 중립 기술 전략 지도를 완성해서 글로벌 협력 기관과 그리고 그 협력 방식까지 정립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국가 녹색기술연구에서는 2024년 탄소 중립 기술 100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그 논문 특허 기반으로 17대 분야 100대 기술에 대해서 세부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저는 시장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터와 그리고 집단지성이 축적되어 있는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술보다는 그런 기업의 사업화 아이템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분석 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투자 유치 규모가 높은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과연 어떤 사업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후테크 사업화 아이템은 무엇인지. 셋째, 유망한 기후테크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 대중들은 과연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대중들의 관심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발굴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굴 방법론인데요. 데이터 수집부터 유망성 평가 그리고 유망 아이템 후보군을 거쳐서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10선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90만 개 이상의 스타트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105,478개의 기후테크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규모와 성장 속도를 고려한 유망 스타트업들 1,686개를 대상으로 투자 유망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투자 단계별로 상위 5%의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 중복된 아이템들을 제거하고 유망 아이템 후보군 33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3개 유망 아이템 후보군들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 평가를 해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10선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 데이터 수집 부문입니다.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업
분류 키워드 25개를 기반으로 105,478개에 대한 기업 프로필 정보와 그리고 투자 유치 실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예시로 미국 재생에너지인 사이프레스 크릭 리뉴어블스를 한번 보면 관련 산업으로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솔라,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설명으로는 유틸리티 규모의 분산형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설립 이후로 이 기업이 투자를 받은 모든 실적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기업 프로필 파일을 활용해 이제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을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또 그룹 내 안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기후테크 10대 분야를 정의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에너지 저장, 전력망, 농업,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폐자원 재활용, 그린 빌딩, 원자력 핵융합, 탄소 포집, 모빌리티 이렇게 10개 분야의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분포해 있었고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전력망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 유망성 평가입니다. 유망성 평가는 투자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 3년 이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했고 그 중에 투자 단위가 큰 이 인프라성 기업들은 제외한 1,686개를 대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트와 엑시트 단계의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만 추출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시드, 얼리 단계, 레이트 엑시트는 묶었고 그랜트 단계에서 그 구별해서 각각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것입니다. 유망성 평가는 최신 투자 유치 규모와 그리고 투자 유치 가속도 지표를 종합해서 평가했습니다. 이 최신 투자 유치 규모는 최근 3년 이내에 스타트업이 받은 총 합으로 투자 최신성을 평가를 합니다. 투자 가속도는 전체 누적 투자 유치액을 얼마나 빨리 달성을 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로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평가합니다. 이 투자 가속도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치 예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알파테크와 사이버웍스를 한번 보시면 알파테크가 투자 유치 규모가 사이버웍스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알파테크가 걸린 시간은 8년, 사이버웍스는 5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투자 가속도 지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이버웍스가 39.7로 더 높다라는 거 나옵니다. 즉 같은 규모의 투자를 받았을지라도 더 그 투자 유치를 받기까지 더 빠른 시간에 받는 기업을 저희는 더 유망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후보군 정의입니다. 투자 단계별로 최신 투자 유치 규모와 그리고 투자 가속도가 높은 1사분면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상위 5%의 기업을 선별해 중복된 아이템들은 제거하고 유망 아이템 33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앞서 분류했던 기후테크 10대 분야별 그리고 4가지 투자 단계별로 요새 말로 이분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드, 얼리, 그리고 레이트 엑시트 단계, 그리고 그랜트 단계 4개의 단계에서 아이템들이 각각 뽑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드 단계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기술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랙형 풍력 발전이 추출됐습니다. 그 얼리 단계는 지금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아이템들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추출됐습니다. 그 레이트 엑시트 단계는 성장 단계를 넘어 이런 스케일업 단계까지 가고 있는 아이템으로 그리드 포밍 인버터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랜트는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우주 태양광 발전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유망 아이템 33개 후보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글로벌 시장 전망 평가를 통해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10성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개 아이템에 대해서는 관련 스타트업들의 제품 분석을 통해 이제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 또한 위키피디아 C also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확장 아이템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의 See Also 네트워크고요. 검색 아이템을 입력하면 이렇게 확장 아이템을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나열된 확장 아이템들을 네트워크로 3차시까지 확대해서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들을 선별하는 수요 부상성, 그리고 최신 지식들이 많이 편집되고 있는 아이템을 선별하는 공급 부상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는 기술 집약성,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확장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으로 추출된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10선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재생에너지 개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리드 포밍 인버터입니다. 그리드 포밍 인버터는 외부 전력망 없이도 주파수와 전압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최근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개통 불안정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도 2025년에는 약 8억 달러 규모이고 연평균 약 9%씩 성장해 2030년에는 12.5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드 포밍 인버터와 관련된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마이크로 그리드 포밍 인버터를 선정했습니다. 이 왼쪽에 그 주요 스타트업 동향을 보시면 투자 단계가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은 최근 연평균 약 18.1%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인버터 기업들이 이런 농업, 가정용 이런 로컬 영역에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그런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키피디아 See Also 분석을 통해서 선정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확장 아이템입니다. 분석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반의 기술사업화 플랫폼인 아폴로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요 부상성이 높은 아이템으로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 부상성이 높은 아이템으로는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집약도가 높은 아이템으로는 비이퀄 투 그리드가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드 포밍 인버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결국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아이템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시장들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고순도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입니다. 음이온 교환막 수전에는 비귀금속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로 최근 높아져 가고 있는 수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이온 교환막과 관련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2027년 이후로 무려 237%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입니다.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와 관련된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음이온 교환막 소재를 선정했습니다. 이 왼쪽에 그 스타트업 동향을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가 이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음이온 교환막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최고 수준의 이런 음이온 교환막 소재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소기업과 이런 정보출연연구원의 이런 R&D 협동을 통해서 이 음이온 교환막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이온 교환막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차세대 수전의 기술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부상성이 높은 고온 수전에는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기술에서도 차세대 수전의 기술로 언급된 바 있고요. 공급 부상성이 높은 모세관 전해조는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도 게재가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양이온 교환막 수전에는 최근 연평균 약 81.8%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공기 중 희박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직접 공기 포집입니다. 직접 공기 포집은 대기 중에 공기를 대형 팬으로 빨아들여서 그 화학 반응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 기술인데요. 전 세계 27개가 가동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2025년까지 약 197억 원을 투입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은 또 연평균 약 61%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직접 공기 포집과 관련된 중소기업형 아이템으로는 금속 유기 골격제 기반 흡착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흡착제는 공기 중에 희박한 CO2를 굉장히 잘 달라붙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작은 규모로도 굉장히 탄소 포집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저온으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 직접 공기 포집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소재입니다. 최근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소형 직접 공기 포집을 개발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대학에서 굉장히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이제 스피노프해서 좀 시장으로 나와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공기 포집과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공기 포집은 없는지에 관련된 아이템들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 측면에서 인공광합성과 좀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인공광합성의 연료로 활용을 해서 이런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기 포집과 관련된 기술로는 리퀴드 트리와 연결이 되었는데, 이 리퀴드 트리는 이런 나무 형상 구조물 안에 미세 조류를 키워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규모 직접 공기 포집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전 세계 비행기 연료에 의무적으로 사용될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걸로 이제 만드는 차세대 비행기 연료인데요. 기존 화석연료 대비 이산화탄소를 약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2027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이런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 항공기에 대해서 이 지속가능 항공유 1%를 의무 사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망도 보면은 2027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평균 약 90%로 빨리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가능 항공유와 관련된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폐식용유 수거 품질 인증을 선정했습니다. 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대 정유 회사들이 대부분 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유 회사들은 고순도의 지속가능 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고품질의 폐식용유와 같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품질 인증을 거쳐서 이런 고품질의 품질을 정유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그 중소기업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와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연료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바이오 연료는 최근에 이제 실제 기업의 실증을 거쳐서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이 수소 처리된 식물 기름도 유럽의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실제 선박에 연료를 투입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이 전자 연료도 노르웨이 항공사에서 실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들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합성 비료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유전자 편집 질소 고정 미생물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질소 고정 미생물은 식물 뿌리 내에서 공기 중에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꾸서 이제 식물에게 전달하는 그 미생물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약 265배 정도의 온난화 효과가 있는 그 아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이 합성 비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도 연평균 약 13%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전자 편집 질소 고정 미생물과 관련된 중소기업형 아이템으로는 질소 고정 미생물 종자 코팅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전자 편집 질소 고정 미생물을 실제 농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토양에 이제 파종 시에 이제 토양에 정착 증식할 수 있도록 이 미생물을 이 종자에 코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이 종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팅제를 개발하고 있던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질소 고정 미생물 코팅제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화 아이템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편집 질소 고정 미생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농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토양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 기반 토양탄소 측정 기술이었습니다. 소량의 토양 샘플만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한 토양 내 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토양탄소 크레딧 발급에 적용할 수 있어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클링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산업부산물 혼합 저탄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95%는 시멘트의 핵심 연료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그 제조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클링커 제조 공정 이후에 산업 부산물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게 되면 클링커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돼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을 보면 연평균 약 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은 저탄소 콘크리트 최적 배합 인공지능을 선정했습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강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멘트와 이런 산업부산물의 최적 배합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기술인데요. 최근 MIT하고 메타에서도 논문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이 저탄소 콘크리트 최적 배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문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신소재를 발굴하는 그런 AI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이런 콘크리트 최적 배합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도 사업화 아이템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산물 혼합 저탄소 시멘트와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은 새로운 저탄소 시멘트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도가 높아졌던 CCU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이 액상 이산화탄소를 이 콘크리트에 주입해서 시멘트 사용량은 줄이고 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중탄소 방법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도심 저풍속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소형 풍력 터빈입니다. 전통적 고정탑 풍력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이런 항공 고도의 제한 그리고 통신 교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해 군사기지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공항 주변과 같은 특수 지역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제약 부지에도 설치가 용이하고 또 설치 비용이 작은 이런 차세대 소형 풍력 터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연평균 약 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저풍속 풍력 터빈을 선정했습니다. 이 저풍속 풍력 터빈에 이미 글로벌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심과 같은 높은 건물에 있어서 이런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풍향이 일정하지 않는 곳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세대 소형 풍력 터빈과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은 새로운 소형 풍력 터빈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수직축 풍력 터빈은 굉장히 조용해서 이런 소음 규제에 민감한 이런 주거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연평균 12%로 글로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분산에너지 오케스트레이션 가상발전소입니다. 이 가상발전소는 4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분산 전원들을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소규모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전력망 분배 기준이 중앙집중식에서 이런 분산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산에너지 시대에서 가상발전소가 재생에너지 개통 안정성 유지와 그리고 지역자립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왼쪽에 글로벌 시장 규모도 연평균 26.1%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관련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가상발전소 AI 에이전트를 선정했습니다. 가상발전소의 핵심은 발전량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양방향 데이터를 수집해 이제 분석하는 AI 기술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출력량 모니터링 수준으로 분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런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으로 사업화 아이템을 확장해도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발전소와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은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도 그 중에 하나고 관련 시장도 연평균 약 16.12%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365일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우주 태양광입니다. 우주 공간에 태양 전지를 띄워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무선으로 지구에 송전해주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고 설치 비용이나 발사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없고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관련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CIGS계 태양전지를 선정했습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전지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저가 태양전지가 우리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태양광과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은 이런 무선 전력 전송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식이 많이 편집되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자기공명 무선 충전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먼 거리에서 여러 대의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로 최근 연평균 22.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열 번째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은 저탄소 강철을 생산하는 용융산화물 전기분해입니다. 전 세계 강철 생산량은 약 19억 톤으로 2023년 기준으로 19억 톤인데요. 1억 톤의 강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약 1.8억 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철 산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저탄소 강철 생산하는 기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 시장도 굉장히 연평균 약 55.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소기업형 사업화 아이템으로는 제강분진 재활용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재활용해서 시멘트 원료나 철강 원료도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분진들을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리사이클링 메탈을 통해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융 산화물 전기분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철강 산업에서 새로운 이산화탄소 저감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아이템은 수소 환원 대철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으로 사용해서 철을
생산하는 제철 기술인데요. 이것도 관련 시장 규모가 26.3%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0가지의 아이템을 전부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저희 기술사업화 연구센터에서는 이렇게 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화 아이템을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뽑기도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또 과학기술 산업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 리포팅을 발간하고 확산하고 있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기후테크 유망 아이템 10개를 보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